시험이 그야말로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이면 시간이 아직도 엄청 많이 남은 거니까 많이 남았어요. 남은 기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보내느냐, 이게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항상 보면 공부를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점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 시간도 줄어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초반에는 공부를 살살 했어도 막판에 집중하는 게 합격에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험 때가 다가오면 평소에 정말 하기 싫었던 설거지가 재밌어, 막.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막 옆에 뭐 이렇게 약간 지저분한 게 보이면 그걸 못 참아요. 일단 청소부터 해야 돼.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모든 걸 제껴놓고 공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하면 한 달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나중에 일주일을 남겨놓고 나면, 그때 일주일만, 더도 말고 딱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딱 이틀만 더 있으면 되겠다. 근데 그 시간에 정말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좀 먼저 시작한다, 이런 기본으로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다 붙는 거니까 마지막 정리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자, 오늘은 테마 5번부터 보도록 하죠. 테마 5번의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이 내용이 국토개법에 돼 있고 도시개발법에 돼 있고 정비법에 돼 있는데 세 군데가 다 잘 나오는 사항이니까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국토개법을 기준으로 좀 먼저 정리를 하고 비교해서 보죠. 국토개법에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도시군관리계획이 맞아야 되니까 계획에 맞나 성장관리 방안에 맞게끔 개발을 하는지,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고 허가를 받는 거죠.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가 6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두 번째로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네 번째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섯 번째로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그리고 여섯 번째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적치행위.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개념 따로 정리할 게 없고, 형질 변경은 개념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는 걸 말하고, 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같이 포함을 하죠. 다만 뭐를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닌 거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 되려면 지목이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지목 변경. 지목이 변경되면 안 되죠. 다만 지목이 바뀌었지만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변경은 전답사의 지목 변경. 전답이 나오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토속 채취는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그 토속 채취는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형질 변경 행위다, 그런 얘기예요. 채취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가 되고,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다 없는 토지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분할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가 돼야 되죠. 분할 전에 오지 말고 허면 오라 그랬죠. 그래서 허가 없는 분할, 지역, 지지역, 관리지역, 공림지역 또는 자연환 보존지역에서, 즉 개발 안 된 지역에서 토지가 분할되면서 개발로 이어지니까 허가를 받는 건데, 다른 법에 따라 허가 받았으면 또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가 없는 분할, 그다음에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거. 이 면적이 주거는 60, 상업은 150, 공업 150, 녹지는 200, 기타 지역 60, 미만으로 분할하는 행위. 그 다음에 5m 이하로 분할하는 거.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허가받는 거고,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면 허가 대상이 아닌 거죠. 다음 적치는 지역이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 보존지역에서 울타리 밖에다가 얼마 이상? 1월 이상을 쌓아둘 때 허가받는 거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주의해야 되죠. 여기 허가 대상인데 예외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들이 있죠. 첫 번째로 기억할 사항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사업 과정에서 실시계획 인가받고 사업계획을 정해서 사업 시행계획을 정해서 인가받고 그 계획대로 사업하는 거니까 개발의 격을 다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산림안에서 하는 행위. 이거는 개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토개법에 따른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세 번째로는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변경할 때 어떻게 한다? 다시 허가를 받는 게 이게 틀이죠. 다만 이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할 때, 경미하니까 예외가 되죠.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허가 안 받으니까 신고를 해야 되나요? 신고도 안 하고 뭐만 한다? 지체 없이 특광시 은행에 통지만 하면 되는 사항이 있죠. 통지만 해도 되는 경미한 변경. 그게 뭐다? 단호, 불 이렇게 외웠죠. 단,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행위. 기간이 연장되면 안 되죠? 단축. 그 다음에 O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O는 5% 축소. 여기도 축소가 돼야지 확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차 반영을 위해서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불은 불가피한 거죠. 법이 개정되고 또는 계획이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바꾼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 또는 재난의 수습을 위해서 하는 응급조치. 급하니까 허가받을 수가 없고 대신 허가는 안 받지만 1월 안에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타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들이 있죠. 근데 경미에서 안 받는 행위는 허가 대상 6개 행위마다 각각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있죠. 근데 경미한 거를 이걸 다 일일이 기억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그 경미에서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와 관련해서 그 규모를 한 번에 정리를 해야 되죠. 경미한 거의 규모가 면적은 얼마? 25죠. 다만 면적이라도 공작물일 때는 면적이 얼마? 50. 그다음에 형질을 변경할 때 면적은 660. 그다음에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달마다 50. 그래서 면적이 아닌 높이도 50, 깊이도 50, 무게도, 부피도 다 50인 거죠. 그래서 규모를 한 번에 싹 정리하면 나머진 것 몇 가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건축물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 아닌 게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건축법에서 허가 안 받으니까 국토개법에서도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작물은 그 면적이 얼마? 보통은 25지만 공작물이라서 면적이 50. 그 다음에 무게 50. 부피도 50.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은 높이나 깊이가 50cm. 그 다음에 면적은 660. 그 다음에 토속 설치는 면적이 얼마? 25. 부피는 50.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놨는데 면적 25. 무게 50. 부피가 50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규모는 지역에 따라서 3배짜리도 있고 토속 설치는 10배가 있고 그 다음에 적치도 10배짜리가 있긴 합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되고, 규모는 한 번에 정리했고 규모 제외한 나머지 공작물 중에서는 비닐하우스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다만 뭐는 제외다. 양식장, 육상어류 양식장 이거는 제외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은 조성이 완료된 대지 안에서 형질 바꿀 때는 당연히 예외고, 국가 등이 하는 것도 예외가 되고, 토지 분할로서 예외는 사공, 행도,
5m 이렇게 외웠죠? 토지 분할로 허가 대상은 허면 호.